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정말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해서 당연하게 느껴지는 거 있잖아요. 근데 또 파고들면 너무 어려운 거. 바로 지금, 이 순간에 대해서 한번 깊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이 사실 모든 것의 기준점 같잖아요. 그런데 그 정체가 뭘까요? 뭐 길이는 얼마나 될까요? 이게 진짜 존재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우리 마음이 뭐랄까 만들어낸 착각 같은 걸까요? 이런 질문들이 단순히 시간 문제를 넘어서 뭐 우주, 의식,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의미를 찾는 방식, 이런 데까지 다 연결되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모든 기억, 또 모든 기대 같은 것들, 결국은 지금이라는 아주 찰나의 순간들의 연속 속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과거를 떠올리는 것도 미래를 그리는 것도 전부 다 지금 하는 일이고요. 자, 이 근본적인 개념의 핵심을 한번 같이 파헤쳐 보시죠. 맞습니다. 이게 뭐 그냥 추상적인 얘기, 말장난이 아니고요. 바로 여러분 존재의 바탕, 그 근간을 이루는 시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여러분은 단 한 번도 지금이 아닌 다른 시간을 직접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과거는 그냥 기억 속에 있고 미래는 상상 속에만 있는 거니까요. 오직 지금만이 여러분이 발 딛고 서 있는 유일한 현실입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시면 오늘 저희가 나누는 이야기들이 아마 좀 더 깊게 다가올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 볼까요? 우리는 지금을 굉장히 뭐랄까 즉각적이고 아주 생생하게 느끼잖아요. 그런데 이게 정말일까요? 신경과학 연구를 보면 좀 놀라운데요. 우리가 지금이라고 인식하는 그 순간이 사실은 뇌가 한 0.1초 정도 전에 들어온 감각 정보를 처리한 결과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빛이 눈에 들어와서 아, 봤다 하고 우리가 의식하기까지 시간이 약간 걸린다는 거죠. 네, 그렇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우리가 경험하는 주관적인 지금하고요. 실제 객관적인 지금 사이에 약간의 시간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현재라는 게 현실하고 완전히 동시에 만나는 거라기보다는 뇌가 방금 들어온 정보랑 또 과거 기억, 그리고 다음에 올 것에 대한 예측, 이런 것까지 다 종합해서 만들어낸 결과물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대화를 나눌 때 상대방 목소리 톤이나 문맥을 보고 다음에 무슨 단어가 올지 무의식적으로 좀 예상하잖아요. 그게 실제로 듣는 경험에 영향을 주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익숙한 노래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끊어진 음들의 나열이 아니라 하나의 부드러운 흐름처럼 느껴지잖아요. 그게 뇌가 이미 지나간 음은 기억하고 또 다가올 음은 예상하면서 현재 음하고 통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이 뇌가 만들어낸 결과물이라니, 이거 정말 신선한 관점이네요. 근데 또 가끔 그 운동선수들이 말하는 좋은 상태 같은 거 있잖아요. 아니면 갑자기 확 놀라거나 아주 강렬한 감정을 느낄 때, 그럴 때는 과거랑 미래에 대한 생각이 딱 사라지고 오직 현재만 존재하는 것 같은 그런 순간들도 있단 말이죠. 이런 강렬한 현재의 경험이 지금의 진짜 모습에 더 가까운 걸까요? 아니면 이것도 그냥 뇌의 어떤 특별한 상태일 뿐일까요? 여기서부터 질문이 막 꼬리를 무네요. 이런 고민이 사실은 굉장히 오래됐어요. 고대 그리스 철학자 제논의 날아가는 화살 역설, 이거 들어보셨죠? 화살이 날아가는 도중에 어느 한 순간을 딱 포착하면 그 순간에는 화살이 특정 위치에 멈춰 있잖아요. 그런데 비행 전체는 이런 멈춰 있는 순간들의 연속인데, 아니 어떻게 멈춰 있는 것들이 모여서 움직임이 될 수 있냐는 거죠. 시간을 이렇게 불연속적인 점들의 합으로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네, 맞아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문제를 좀 해결하려고 시간을 변화를 재는 연속적인 흐름으로 봤어요. 현재는 과거와 미래를 나누는, 뭐랄까, 움직이는 경계선 같은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 이 경계는 존재는 하는데 두께나 길이는 없다고 봤어요. 그럼 지속 시간이 없으면 어떻게 다음 순간으로 이어지죠? 그게 좀, 네. 그렇죠. 그게 바로 아리스토텔레스 이론의 약간 난점 중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토아 학파는 좀 더 실용적으로 접근했는데요. 오직 현재만이 진짜 실제하는 거다, 이렇게 봤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들이 말하는 현재라는 게 아주 찰나의 순간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실제로 행동하고 판단할 수 있는 지금 여기의 영역이었던 거죠. 뭐 과거는 바꿀 수 없고 미래는 알 수 없으니까 현재 상황에 이성적으로 잘 대처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으로 넘어가면 이분은 시간의 좀 심리적인 측면에 주목을 했어요. 우리가 과거엔 이랬지 미래엔 저럴 거야 이렇게 말하는 행동 자체가 항상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걸 딱 간파한 거죠. 과거 사건 자체는 사라졌지만 그에 대한 기억이 지금 있는 거고 미래 사건은 아직 없지만 그에 대한 기대가 지금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 과거와 미래는 결국 현재의 마음 상태 말고는 실체가 없는 걸까요? 네, 더 나아가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시간을 어떤 객관적인 실제가 아니라 마음이 기억, 즉 과거죠. 그리고 기대, 즉 미래를 현재의 인식 안에서 이렇게 붙잡아 늘리는 능력, 일종의 정신적 확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시간 경험이라는 게 의식이 과거, 현재, 미래에 걸쳐서 쭉 뻗어나가면서 만들어진다는 거죠. 이건 또 신의 영원함, 그러니까 모든 시간이 한순간에 존재하는 그런 상태하고는 대비되는 거고요. 중세 이슬람 철학자인 알 가잘리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신이 매 순간 우주를 새로 창조하고 있고 지금이란 바로 그 신의 창조 행위 그 자체다. 이렇게 보기도 했어요. 와, 매 순간 창조라니. 네, 세상이 계속 이어지는 거나 원인과 결과 같은 것도 사실 매 순간 신이 개입해서 유지된다. 이런 관점이었죠. 이처럼 과거의 많은 사상가들이 주관적인 시간 경험하고 영원성 혹은 신적인 실제를 어떻게 연결할지 깊이 고민했습니다. 근대로 넘어와서 칸트의 생각은 정말 혁명적이었던 것 같아요. 시간이라는 게 세상 자체의 속성이 아니라 인간 정신이 경험을 받아들이고 구성하는 어떤 틀, 직관 형식이라는 주장이었잖아요. 좀 쉽게 말하면 우리가 세상을 경험하려면 시간이라는 안경을 일단 써야 된다 뭐 이런 거죠. 시간의 흐름이라든지 지금이라는 순간은 실제 세계의 특징이라기보다는 우리 마음이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이다. 이런 이야기고요. 네, 칸트가 시간을 우리 인식의 틀로 본 것과는 좀 다르게 베르그송 같은 철학자는 과학이 재는 시계시간하고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는 시간 경험은 다르다고 주장했어요. 시계시간은 그냥 똑딱똑딱하는 균일한 순간들의 나열이지만 우리가 경험하는 지속, 듀레이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마치 멜로디처럼 이전의 순간들이 현재 이렇게 녹아들어서 영향을 주고 현재는 또 미래를 향해 열려있는 살아있는 흐름이라는 겁니다. 아, 멜로디 비유 좋네요. 네, 각 순간이 서로 스며들면서 하나의 유기적인 전체를 이룬다고 본 거죠. 현상학자 후설도 비슷하게 분석했는데요. 우리가 경험하는 살아있는 현재라는 건 단순히 점 같은 순간이 아니라 방금 지나간 것을 붙잡는 파지, 그리고 곧 다가올 것을 예상하는 예지, 그러니까 현재의 원초 인상과 함께 통합된 구조라고 봤습니다. 결국 우리 의식 자체가 시간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죠. 와, 철학적으로도 지금에 대한 생각이 정말 다양했네요. 그런데 20세기에 들어서면서 물리학, 특히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등장하면서 이 논의가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잖아요. 핵심은 동시성의 상대성, 이거죠. 맞습니다. 이게 정말 충격적인데요. 간단히 말해서 서로 다른 속도로 움직이는 관찰자들은 멀리 떨어진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의견이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기차역 플랫폼 한가운데 서 계신 청취자분께는 플랫폼 양쪽 끝에 번개가 동시에 쳤다고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바로 옆을 빠르게 휙 지나가는 기차 안의 승객에게는 기차가 다가가는 쪽에 번개가 먼저 치고 멀어지는 쪽 번개가 나중에 친 걸로 보일 수 있다는 거죠. 더 놀라운 점은 물리 법칙에 따르면 두 사람의 관찰이 모두 옳다는 거예요. 잠깐만요. 그럼 우주 전체에 통용되는 어떤 절대적인 지금이라는 건 없다는 뜻인가요? 내가 경험하는 지금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과거일 수도 있고 미래일 수도 있다고요? 바로 그겁니다. 지금이라는 개념 자체가 관찰자에 따라서 상대적이라는 거죠. 과거, 현재, 미래의 구분도 절대적인 게 아니고요. 이게 이제 불라구주라는 해석으로 이어지기도 하는데요. 이 관점에서 보면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사건들은 이미 4차원 시공간이라는 거대한 덩어리 속에 다 확정되어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마치 영화 필름 전체가 한 번에 쭉 존재하는 것처럼요. 와, 우리가 시간이 흐른다고 느끼는 건 단지 우리의 의식이 이 4차원 덩어리의 한 단면, 즉 현재를 따라서 쭉 이동하면서 경험하는 주관적인 현상일 뿐이라는 거죠. 여러분의 삶 전체가 이미 완성된 4차원 조각상처럼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좀 섬뜩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이게 상대성 이론이 시사하는 가능한 우주의 모습 중 하나입니다. 이야, 머리가 좀 복잡해지는데요. 블록 우주라니.
그럼 다시 뇌 이야기로 돌아와서요. 이렇게 상대적이고 어쩌면 환상일 수도 있는 이 지금이라는 경험을 우리 뇌는 대체 어떻게 만들어내는 걸까요? 아까 뇌가 예측하고 구성한다고 하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측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들어오는 정보랑 예측이 딱 맞으면 우리는 안정적인 지금을 경험하고 예측이랑 어긋나면 뭐가 다르네? 하면서 놀라거나 주의를 기울이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이라고 느끼는 건 사실 현재 상황에 대한 뇌의 최선의 추측 또는 가설인 셈입니다. 뇌의 최선의 추측이라. 네. 그리고 시간적 통합 문제라는 것도 흥미로운데요. 예를 들어 번개를 볼 때 시각 정보는 청각 정보보다 뇌에 조금 더 빨리 도달하거든요. 그런데도 우리는 번쩍하는 빛이랑 천둥 소리를 거의 동시에 일어난 하나의 사건으로 경험하잖아요. 아, 맞아요. 뇌가 이 미세한 시간 차이를 보정해서 마치 동시에 일어난 것처럼 정보를 하나로 묶어주는 겁니다. 뇌가 정말 정교한 편집자 같네요. 들어오는 정보들을 막 예측하고 묶어주고 약간의 시간 지연까지 다 감안해서 매끄러운 현재 경험을 만들어낸다니. 그렇죠. 뇌파 연구를 보면 뇌의 여러 영역이 특정 리듬, 그러니까 신경 진동에 맞춰서 함께 활동하면서 이런 정보 통합이 이루어지는 걸로 보입니다. 마치 오케스트라의 여러 악기들이 지휘자의 박자에 딱 맞춰서 함께 연주하면서 하나의 하모니를 만들어내는 것과 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명상 같은 훈련을 통해서 현재 순간에 대한 주의력을 높이면 실제로 시간 경험과 관련된 뇌 활동 패턴이 변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 즉 신경 가소성에 대한 연구도 있습니다. 이건 우리의 시간 경험이라는 게 딱 고정된 게 아니라 훈련을 통해서 조절될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으로 가볼까요? 양자역학입니다. 이 미시지계의 법칙은 지금이라는 개념에 또 어떤 새로운 질문을 던지나요? 양자역학은 현실 자체가 근본적으로 불확정적일 수 있다고 말하면서 고전적인 시간 개념에 또 다른 도전을 제기합니다. 양자 시스템은 관측되기 전까지는 여러 가능한 상태가 이렇게 중첩되어 존재하다가 관측이라는 상호작용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의 확정된 상태로 결정되는 것처럼 보여요. 이걸 이제 파동함수 붕괴라고 부르는데요. 이 붕괴의 순간이 바로 객관적인 현재, 즉 지금이 탄생하는 순간일까요? 어쩌면 지금이란 양자적인 가능성이 구체적인 현실로 드러나는 그런 역동적인 경계선일지도 모릅니다. 관측을 해야 현실이 결정된다니 이것도 참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인데요. 그럼 그 관측은 누가 하는 건가요? 혹시 우리 의식이 어떤 특별한 역할을 하는 걸까요? 의식이 양자붕괴를 일으킨다는 해석도 있기는 합니다만 사실 대부분의 물리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대안적인 해석 중 하나는 다세계 해석이라는 건데요. 이건 관측이 일어날 때마다 가능한 모든 결과가 각각의 평행우주에서 실현된다고 봅니다. 이 경우에 지금은 끊임없이 새로운 우주로 갈라지는 분기점이 되는 셈이죠. 아, 평행우주라. 네, 또 다른 설명인 양자 결어근남 이론은 양자 시스템이 주변 환경하고 상호작용하면서 자연스럽게 중첩 상태를 잃고 고전적인 상태처럼 보이게 된다고 설명합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지금은 마치 파도가 해안선에 부딪혀서 부서지듯이 양자적 가능성이 주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끊임없이 고전적 현실로 변환되는 과정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요, 이런 끊임없는 변화와 생성 그리고 소멸에 대한 아이디어는 동양 철학, 특히 불교 사상하고도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무상, 아니카라는 핵심 개념을 통해서 모든 존재는 고정된 실체가 없이 매 순간 생겨나고 사라진다고 보거든요. 네, 무상. 네, 안정적으로 보이는 사물이나 심지어 나라는 자아조차도 실제로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과정이라는 거죠. 지금은 바로 이 보편적인 흐름, 이 생멸의 과정을 직접 목격할 수 있는 유일한 창문과 같습니다. 불교의 찰나라는 개념은 이 순간성을 아주 극단적으로 표현하는데요. 마치 영화의 한 프레임처럼 인식하는 순간 이미 지나가 버리는 그런 찰나의 연속으로 세상을 이해합니다. 마음 챙김 명상이라는 건 바로 이런 무상함과 찰나의 순간들을 머리로만 이해하는 게 아니라 현재 순간의 호흡이나 감각에 집중함으로써 직접 경험하도록 돕는 수행법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고대 철학자의 역설에서 시작해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뇌과학, 양자역학,
그리고 동양사상까지. 지금이라는 이 아주 짧은 단어 속에 정말 어마어마한 이야기가 담겨 있었네요. 정리를 좀 해보면 지금은 우리가 즉각적으로 느끼는 주관적인 경험이지만 사실은 뇌가 약간의 시간차를 두고 구성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또 물리학적으로는 관찰자에 따라 상대적이라서 절대적인 기준이 없고 어떤 관점에서는 과거와 미래를 포함한 모든 시간이 함께 존재하는 블록 우주의 한 단면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철학이나 종교에서는 유일하게 실제하는 순간이거나 끊임없이 생성되고 소멸하는 과정 그 자체이기도 하고 와, 정말 다면적인 개념입니다. 그렇죠. 지금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는 단순히 지적인 호기심을 넘어서는 문제예요. 이게 우리의 정신 건강하고도 직결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불안이라는 감정은 종종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걱정에서 비롯되고 우울은 이미 지나간 과거에 대한 후회나 집착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맞아요. 마음 챙김이나 여러 심리치료 기법들이 지금 여기에 집중하는 훈련을 강조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불안에서 좀 벗어나서 현재 순간에 발딛고 현실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을 키우는 거죠. 또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이 미래를 만든다는 그런 인과적인 관점에서 보면 현재 순간에 대한 책임감, 또 윤리적인 문제로도 연결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오늘 나눈 이야기와 관련해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 하나를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잠시 언급됐던 니체의 영원 회귀 사상인데요. 만약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삶 전체를 아주 사소한 부분 하나하나까지 다 똑같이 영원히 반복해서 살아야 한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여러분은 그 반복되는 삶을 기꺼이 예스라고 외치면서 긍정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답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지금 매 순간을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고 있는지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